미국인도 꽂힌 우상혁 일병. 예, 이 얘기 김유진 아나운서. 미국인이 왜 우리 우상혁 일병의 매력에 푹 빠진 건가요? 네, 일단 이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네. 지금 올해 3월에 입대한 현역 일병 신분의 군인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관이 도쿄올림픽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우상혁 선수의 거수 경례 장면을 꼽았습니다. 이 우상혁 선수가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2m 35라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4위를 네. 차지했잖아요. 이 4위라는 순위 자체가 한국 육상 역사상 마라톤을 제외하고 최고 순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우상혁 선수가 2m 39라는 이 기록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깝게 실패를 하고 나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거수 경례를 했던 건데요. 네. 이 모습은 지금 거수 경례 세리모니라는 이름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 높이뛰기 경기 보면서 저게 25년 만에 우상혁 선수가 과거 이진택 선수가 갖고 있었던 한국 신기록을 깨뜨린 거고 또 일정 부분 아주 조금만 더 운이 좋았다면 메달권으로도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수 경례하는 모습이 현역 군인을 마친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안진영 기자님 왜 거수 경례를 한 겁니까? 이 우상혁 선수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역 군인이잖아요. 네. 본인의 올림픽은 끝이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차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상혁 선수는 또 하나의 남다른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원래도 높이뛰기 선수였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 그 군복무 경험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의미에서 거수 경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병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시간 낭비다,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군 시절에서 경험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이 우상혁 일병, 우상혁 선수도 이런 군대에서의 시간을 아주 좋은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귀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승규 변호사님, 근데 우상혁 선수가 이렇게 거수 경례 딱 한 거 말고도 굉장히 주목을 끈 여러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우상혁 선수는 경기 내내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올림픽에는 경기장에 관중이 없죠. 관중이 예. 없지만 이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다른 나라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상혁 선수 수없이 뛸 수 있다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발을 넘고 자신의 한계를 2차례나 넘어서게 되는데 네. 경기 이후에 우상혁 선수 원래 경기에서 자기 기록을 2차례나 깨는 일은 거의 없다. 나도 처음이다라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우상혁 선수 실패한 뒤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혁 선수 경기 도중 카메라를 향해서 연신 힘껏 소리를 지르는 파이팅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좌우 다른 색깔의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신발을 신고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발이 터져서 남은 걸 신었다. 다른 의미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발을 뭐 새로 준비한 게 없는지 아니면 글쎄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우상혁 선수가 짝발이라 그러죠, 유인경 네. 평론가님. 그래서 이 짝발에 맞춰서 또 이렇게 특수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게요. 저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기 위해서 멋을 좀 부리기 위해서 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우상혁 선수가 8살 때 택시 네. 바퀴에 이렇게 발이 깔리는 바람에 오른발이 왼발에 비해서 1cm 정도 적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노력으로 이렇게 다 극복을 해서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됐는데요. 네.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237cm 높이뛰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말이 237cm지 사실 보통 아파트의 천정입니다. 그것을 그렇죠. 예. 장대라든가 이런 도움 없이 혼자서 뛰어서만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본인이 4등의 메달이 아니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록을 깬 것만도 행복하다고 네.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혁 선수가 불과 20대 초반이고 군 전역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여러 차례 겨루다 보면 사실 다음 올림픽 3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 3년 후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성과 그리고 또
한국 육상이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그 부진을 한꺼번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거듭해 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깜짝 금메달이 나왔어요. 김희진 아나운서. 네. 이 체조 도마에서 나왔죠? 맞습니다. 바로 신재원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신재원 선수는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깜짝 목에 거는 이제 그런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양학선 선수가 같은 부분에서 금메달을 이제 땄는데 그 계보를 잇는 새로운 도마의 신이 탄생을 한 건데요. 신재원 선수 어제 결승전에서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바로 요네쿠라 기술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1260도를 회전하는 굉장히 최고 난도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아니 1260도라면 도대체 360도를 몇 번 돌아야 되는 저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경이감이 들 정도인데 이 선수가 불과 23살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요.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또 이 23살에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스토리도 있다 그러고요. 하재근 평론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 인간 승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재원 선수가 초등학교 때 체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벌써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시달렸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체조를 포기할 정도가 됐는데 네.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선수 생활을 거의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재활을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대표팀에 발탁이 되고 이제 올림픽 세계 정상에 선 거죠. 저 도마라는 그 체조 종목을 보면 정말 대단히 높은 점프를 하고 공중에서 여러 번 이 몸을 회전하고 하기 때문에 부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난한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금메달을 땄다는 데 대해서 더 이 스토리가 감동이 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 부상 없이 이 선수 생활을 계속 오래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감동을 줄 수 있는 체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금메달리스트가 한 특이한 행동 때문에 화제가 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진용 기자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영국의 다이빙 영웅이죠. 토마스 데일리 선수의 뜨개질 사랑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는요, 지난달 26일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그 직후 SNS에 아주 특별한 파우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파우치는요, 본인이 직접 뜨개질을 해서 만든 금메달 주머니인데요. 앞면에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온 잭을, 그리고 뒷면에는요, 개최지인 일본의 일장기를 그려넣었거든요. 네. 데일리는 이 금메달에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뜨개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 때마다 뜨개질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해당 영상은 업로드 5일 만에 조회수가 125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뜨개질 사랑이 많은 이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전에 하는 뭐 루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원래부터 뜨개질을 좋아했던 거죠, 김유진 아나운서? 그런가 봅니다. 심지어는 같은 팀 여자 선수들 경기 응원 가서도 뜨개 네. 바늘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데일리 선수는 관중석에서 하늘색과 보라색 실 뭉치로 뜨개질에 열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를 본 영국 BBC 방송의 해설자는 데일리 선수가 이번엔 누굴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유익병 평론가님, 뜨개질 혹시 가끔 하십니까? 한지 20년 됐습니다. 혹시 여기 이 가운데 뜨개질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 숙제로 뜨개질하는 걸 내주기도 그렇죠. 했지만 네. 대부분은 뜨개질은 여성의 영역, 특히 나이 든 아주머니나 할머니의 영역으로만 그렇죠. 했는데 이 프로 다이버인 선수가 프로 뜨개질러였다는 게 알려졌고요. 이 선수는 평소에 뜨개질이
정신 관리, 멘탈 관리 최고라고 동네 막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이빙 연습을 하거나 경기 중에도 한 45분 정도 시간이 빌 때가 있는데 그때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뜨개질하면서 새롭게 정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잡념을 없애고 다음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가 또 유명해진 거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직접 든 뭐 아기 옷, 모자 이런 거를 해서 작업을 공개하고 해서요. 프로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뜨개질만 따로 관리하는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팔로워가 37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봐도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저 정도면 그렇죠. 거의 작품 수준. 물론 뭐 작품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입을 수 있는 그럼요. 옷이고 아기 모자, 망토, 그다음에 생활 소품들, 쿠션 이런 걸 다 해서 그냥 다이버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 훌륭한 뜨개질 전문가구나라고 저것도 직접 만든 옷이고 아마 뭐 조카 내려낼 때 맞춰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19가 돼서 할 수 없이 격리되고 집콕 생활을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뜨개질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로 인해서 더욱더 뜨개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사진도 보니까 굉장히 훈남 선수네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워도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해당 선수의 뜨개질 사랑 이야기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Following along, but not only that, this morning I made a little cozy for my for my medal to stop it getting scratched. So here it is. Union Jack on one side and the Japanese flag on the other, and it all tucks in nicely to have a little pouch for me to carry around my medal without it getting scratched. How about that?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영어를 참 잘하네요. 자, 이 영어 발음이 아주 정확한 선수입니다. 이 뜨개질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 이걸 통해서 어쩌면 또 이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런 그 뜨개질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체러티 같은 게 자선 시장 같은 데 좀 해갖고 팔아서 그걸 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러면 훨씬 더 좋은 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수가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얼마나 뭐 관심 있게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상대에서 X자를 표시한 선수의 얘기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선수가 왜 시상대에서 X자를 표시한 건가요? 예, 바로 미국의 여성 포환 던지기 선수인 레이븐 쏜더스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선수가 포환을 19m 79cm를 던져가지고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시상대에 올라서 손으로 X자를 그렸는데 그 이유가 이 선수가 흑인이자 동성애자거든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팔로 X를 그렸다. 많은 소녀와 소년들, 많은 성소수자들한테 내가 영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소수자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런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로 X자를 표시한 것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건 IOC에서는 금지하는 행동이라 그래요. 올림픽 헌장 50조는 정치, 종교, 인종적 선동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의사 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IOC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소 완화합니다. 경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의사 표현을 하도록 허용해 주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시상대에서만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IOC가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메달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쏜더스 선수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메달을 빼앗아 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메달 박탈 사안인 것까지는 글쎄 그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법 정서나 뭐 이런 그 규정을 만들 때도 일반인의 정서, 상식 같은 건 고려해야 될 건데 이거 갖고 메달 뺏는 거는 좀 과한 처사가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이 메달을 빼앗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돼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통해서 만약 메달을 빼앗기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다 보면 그동안 대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향후 선수들의 반발심까지
모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서 메달을 박탈하는 처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한 선수가 독도와 관련한 뭐 것들을 이제 했다가 뭐 박탈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박탈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IOC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장애와 비장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감동적이죠.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리가 폴란드랑 여자 탁구 대회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 장애 가진 선수가 등장했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탈리아 파르티카 선수인데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걸 극복하고 비장애인 올림픽에 당당히 나서서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인 서브에 강력한 드라이브까지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이 모습은 경기를 지켜봤던 전 세계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맞대결을 펼쳤던 우리 신유빈 선수에게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신유빈 선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근데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있잖아요.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이 선수는 일반 올림픽에도 출전하지만 패럴림픽에도 자주 출전하는 선수죠. 네, 파르티카는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비장애인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15살이던 2004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최연소 챔피언이었는데 그 다음 올림픽부터는 비장애인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 탁구 선수를 선발할 때 기준은 탁구 실력이지 장애 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선수 앞에는 정말 장애냐 비장애냐 이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탁구 선수일 뿐이다. 그리고 제발 기자들이 나한테 장애네 뭐 이런 인터뷰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나는 언제나 승자였고 이번에도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굉장히 그 장애를 극복한 선수로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꿈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탁구에서 특별히 많은 명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